안녕하세요, 소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고리즘 세 번째 시간으로 수열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 중에서도 수열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수의 열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시고 배워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문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음 S는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4분의 3 쭉쭉쭉쭉 해서 50분의 49까지의 결과물에 대해서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구하고 싶습니다. 수열 알고리즘의 특징은 우리가 나와야 될 출력물에 대해서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S의 첫 번째 들어갈 데이터가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 다음에는 무조건 마이너스 3분의 2가 들어가야 되는 상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S에는 무조건 2분의 1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알 수 있죠. 두 번째 K는 지금처럼 변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도 미리 다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K는 계산식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계산식에서 수는 항상 1씩 증가합니다. 우리가 분수라고 하지만 제가 분수로 썼을 뿐이지 사실은 이렇게 나눗셈입니다. 1 나누기 2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근데 1 나누기 2 했는데 다음에는 2 나누기 3 이렇게 된 수의 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자와 분모가 따로 1씩 증가하는 식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 다음에 SW라고 하는 부호를 판단하기 위한 변수라는 형식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 알고리즘에서는 이 부호를 판단하기 위한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호를 변환시켜서 사용하는 알고리즘 형태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계산. 그 말은 뭐냐면 한 번은 불이 들어왔을 때 일어날 일, 한 번은 불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일어날 일, 이런 식으로 이벤트화 시킬 수 있는 우리가 이런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두이노라고 해서 기계 장치에서 센서를 받아내는 이런 프로그래밍들을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이 스위치, 여기서는 제가 스위치라는 이름을 달았는데요. SW는 스위치로 사용된 변수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우선은 이 용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SW는 우선은 부호를 판단하기 위한 변수라는 이름을 쓰고 있죠. 자, 그렇다면 S는 계산의 결과를 누적을 하고요. K는 수를 증가하는데 수는 얼마씩 증가하죠? 제가 분명히 1씩 증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부호는 얘를 이용해서 더하기와 빼기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처럼 우리가 쓰임새를 우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알고리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K는 우선은 0의 값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S에도 0을 넣었고 SW에도 0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처음에 초기 값이 다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처음 값. 자, 그러고 나서 첫 번째 괄호가 나왔습니다. 뭐는 K 플러스 1. 앞선 회차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K 플러스 1이라고 나왔다는 것은 어떠한 수를 K에다가 더하기 1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K 더하기 1 했는 내용을 자, 앞에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K 더하기 1 했는 내용을 어떤 수에 넣으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분명히 K는 수를 증가하는데 1씩 증가한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1씩 증가식, 앞선 시간에는 배열 첨자가 자기 자신 플러스 1 하는 형식이 1씩 증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1씩 증가식은 자기 자신 플러스 1을 쓴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누적 형식이라고 하는데 누적 변수라고 해서 1씩 증가할 때는 이렇게 플러스 1씩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답은 내가 K는 K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알게 된 상태인 거죠. 자, 그러고 나서 SW는 0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런 분기문 상태에서 SW는 0, 0일 경우에 true로 가야 되죠. 근데 우리가 초기 값에 이미 SW는 0으로 설정이 되었으니까 첫 번째는 무조건 1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S는 네모 플러스 괄호 열고 K 나누기 네모라고
된 문제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S는 결과를 누적시키기 위한 변수죠.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세 번째 법칙, 합계는 자기 자신을 먼저 플러스합니다. 자기 자신을 플러스한 내용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S는 S 플러스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자신, 그러니까 S는 지금 현재 0이니까 0 더하기 그 다음에 처음에 들어올 수는 제가 이미 문제에서 알려줬지만 수열에서 처음 들어올 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2분의 1을 무조건 봐둬야 되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러면 K는 현재 1이고요. 그 말은 이 갈로 안에 들어갈 수는 무조건 2가 되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자, 2가 되어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 문제들은 정보 처리에서 나오는 문제인데요. 정보 처리에서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갈로를 주고 난 뒤에 보기를 줍니다. 이제 갈로에 들어갈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1번부터 50번까지 다 보여주는데요. 저는 이제 그 보기는 필요가 없어서 다 가렸지만 원래는 있다라고 봤을 때 그 이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컴퓨터를 공부하고 처음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냥 덩그러니 이렇게 주면 사실은 답을 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여기에는 무조건 2가 들어가야 된다. 근데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라면 우리는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는 답안, 예상 답안으로 보기를 주니까 보기에서 2가 되는 수는 여기에서는 딱 보기에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2K라는 수와 아니면 K 플러스 1 이렇게 두 가지 형식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로에 들어갈 수는 2번의 답은 내가 이미 2라는 걸 알고 있지만 2가 아니고 2번에 들어갈 답은 S라는 걸 알았지만 3번에 들어갈 답은 2K 아니면 K 플러스 1인 상태인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 내용을 들어가면 SW는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SW 값을 변경을 시키는 거죠. 자, 변경을 시키고 난 뒤에 이쪽으로 와서 K가 누구보다 작으면 올라가고요. 아니면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처음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빠져나갈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일 마지막에 풀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서 올라가죠. 자, 올라가고 나서 다시 K는 K 플러스 1이 됐으니까 K는 2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SW는 0이냐고 다시 묻죠. 근데 잘 보시면 앞에서 SW는 1이라고 강제로 바꿔줬습니다. 강제로 바꿔줬다는 것은 이 SW 역할이 부호를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부호를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SW는 현재 1이니까 벌써 거짓 방향으로 오게 됩니다. 거짓 방향으로 오니까 여기에서는 무조건 S-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2분의 1을 계산을 했으니까 다음에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어야 되는 상태인 거죠. 자,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자, 여기에서 분수가 되어야 되고 3이 되고 여기는 2가 되어야 되는 상태인 거죠.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알고리즘 법칙으로 수열의 이런 수열 알고리즘에서 분기 형태가 나왔는데요. 분기문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쪽으로 나와 있는데 처리문에서 자, 이거 지우고요. S는 이렇게 나오고 또 다른 옆에 처리문에서 S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경우는 이 분기문 형태에서 이쪽으로 오든 무조건 S는 S에 대한 이 같은 변수에 대한 결과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변수를 사용하면 당연히 얘와 얘는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을 경우는 굳이 분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만 또 전혀 다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같은 형태의 수가 누적이 되든가 아니면 수를 받아야 되고 아니면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바뀌냐? 대부분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정확하게 무엇이 바뀌죠? 바로 부호가 바뀌는 문제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문제에서 이곳과 이곳은 바로 여기는 더하기, 여기는 빼기 계산을 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빼기 계산을 했다는 것은 한 번은 더하기, 한 번은 빼기라면 수열의 형태는 어차피 같기 때문에 이 형태나
지금 앞에서는 이 형태나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형식에서는 어떻게 했었죠? S는 S 플러스 위에는 K였고요. 밑에는 이 K 아니었으면 K 플러스 1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K가 맞고요. 그럼 여기는 2K를 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 K는 2거든요. 그래서 얘는 2가 되고 여기에 2K를 하면 K가 2가 되면 결과는 4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수는 3분의 2인 거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3이 되어야 된다. 3이 되는 수는 바로 K 플러스 1인 거죠. 그렇게 되면 바로 이 3번 문제와 4번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 제가 분명히 얘와 얘는 부호만 다르고 수의 형식은 같은 형식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같아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바로 답을 달자면 제가 다 지울게요. 1번의 답은 K였고요. 2번의 답은 S. 그럼 3번의 답은 이쪽에서 K 플러스 1이 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얘도 K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4번 답도 K 플러스 1로 만들어 줌으로 해서 3분의 2도 계산하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서 5번의 답은 뭘까요? 자, 이 문제는 여기에서 한번 마이너스 계산을 하고 난 뒤에는 돌아와서 다시 이번에는 플러스 계산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플러스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SW가 0이 되어야지만이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 말은 5번의 답은 0이 되는 상태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의 답은 다 달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결국 이 K가 작지 않으면 끝이 나는 거죠. 작지 않을 때는 우선은 K라는 값이 현재 50분의 49까지는 계속 처리를 해야 되는 상태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 이때 당시에 시험을 쳤던 사람들이 떨어졌는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방심을 해서 6번에 50을 주는 경우죠. 자, 50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K가 50이 되었다. 그 말은 이 위에 있는 K가 50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수가 50이 되는 거죠. K는 50이 되면 안 됩니다. K는 바로 49가 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K 플러스 1분의 K니까 K는 49에서 끝이 난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의 답은 49가 됩니다. 자, 이 당시에 이제 이 문제를 풀면서 이런 형태의 문제 속에서 제일 많이 실수를 하는 것이 방심을 하면 이런 문제를 틀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보처리 실기책을 구입을 하면 여기에서 그 다음에 예전 문제에서는 이제 검산을 하죠. 이제 검산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단순한데요. 프로그래밍을 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K에 들어가는 숫자의 순서, K는 처음에 1 더하고 그 다음 2가 들어가고 그 다음은 3이 들어가고 뭐 S에는 2분의 1이 누적이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2가 누적이 되고 이런 식의 숫자를 모두 보여주는 거죠. 처음엔 1이었다가 0이었다가 이런 식의 수를 다 넣어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를 해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중에 우선은 이렇게 답을 정리를 하고 프로그래밍으로 한번 처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연습도 할 예정입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수열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미 내가 들어가야 될 수를 알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처음에 시작을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한번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가 되는 문제가 이거 하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법칙 중에 앞 시간의 법칙 중에 최대값, 최소값, 합계, 평균은 그 식 자체는 항상 같기 때문에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배열 첨자도 역시 일식 증가하는 것도 역시 무조건 형식은 일식 증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수열의 법칙에는 법칙이 없을까? 수열에도 법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형태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이 형태는 바로 뭐냐면 분기문 형태인데 분기문으로 아예 더하기 구역과 빼기 구역을 구분한 형태의 문제라는 거죠. 자, 이 문제는 형태를 내가 알고리즘상 이쪽에 가면 플러스, 이쪽에 가면 마이너스, 또는 이쪽에서는 0, 이쪽에서는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센서와 관계된 아두이노라든가 우리가 기계와 관계된 프로그래밍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아주 가장 기초적인 알고리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형식 말고 다른 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제가 이 문제를 형태를 잡고 나서 같은 형태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